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전문의 이종희입니다. 굉장히 호감이 많이 가던 사람도 가까이 갔을 때 구취, 소위 말해서 입냄새가 나면 그 호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본인이 알고서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은 모르지만 사회생활 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입냄새가 왜 나는지, 그런 원인부터 어떻게 하면 입냄새를 줄일 수 있는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입냄새의 원인은 입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입안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악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치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또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혓바닥이나 입천장 등에도 음식물과 이제 입안의 죽은 조직 세포들이 뭉쳐서 이러한 형태로 남아서 입냄새를 좀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식물 섭취 뒤에 가능하면 가장 빠르게 양치질을 통해서 구강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 충분한 시간 꼼꼼히 구석구석 잘 닦아주시고, 치아나 잇몸만 하지 마시고요. 혓바닥이나 입천장도 꼼꼼하게 다 이제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꼭 사용해서 그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치나 이런 잇몸 질환들은 세균에 의해서 치아나 잇몸 조직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치과 진료는 필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입냄새가 심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입냄새가 막 나는 걸 본인이 느끼거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몸이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호르몬 분비가 변하면서 입안의 침의 분비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입안의 침은 항상 일정한 양의 일정한 농도로 분비가 되어야지만 입안 점막이 보호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져서 입안이 마르면 그때는 이제 냄새가 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강이 좌측 정상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처럼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입안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수시로 가글을 하셔서 입안이 건조하게 되는 걸 예방을 하고, 스트레스나 그런 피로도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나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중에 수면 중에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경우가 많아서 입안이 좀 건조해질 수 있고요. 비염이나 축농증 등등 코 질환으로 인해서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구강 건조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코가 막혀서 입이 건조해지는 것 말고도 이런 비정상적인 코에 분비물 때문에 냄새를 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나 코막힘, 콧물,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등등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비인후과에서 확인 후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입냄새 원인 중에 굉장히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편도결석이라는 건데요. 편도결석은 이게 말만 들으시면 이제 편도에 뭔가 돌이 생기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입을 벌렸을 때 이렇게 목전 옆으로 양쪽에 하나씩 편도가 관찰이 되는데요. 이 편도의 표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매끈하진 않고요. 이렇게 울퉁불퉁 들어간 부분도 있고 나온 부분도 있고, 이렇게 편도와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을 이제 명칭도 있는데요. 여기에 음식물과 이제 탈락된 상피 조직들이 뭉쳐서 이렇게 끼는 거를 편도결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냄새와 이물감, 가끔 기침을 하면 이런 알갱이가 튀어나오고, 그걸 만졌을 때 굉장히 부스러지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 편도결석 때문에 병원에 가보시면 가글을 자주 해라, 물을 자주 마셔라, 고주파나 레이저로 부분 절제하면 다 좋아질 수 있다, 기타 등등 가시는 병원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편도결석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면 편도 절제 수술을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편도결석이 있는 분 중에 이렇게 자주 편도가 붓고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편도 절제술을 통해서 편도결석과 편도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은 편도 수술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수술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다면 안전하고 검증된 표준 치료법대로 수술을 안전하게 잘 받고 사후 관리까지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취 그 입냄새의 원인 중에 입이나 이런 인후두부 목에서 나는 그 원인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원인도 한 10에서 20% 정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뭐 입안 이제 구강 상태를 청결하게 해라, 아니면 편도가 괜찮은지 확인을 해라, 기타 등등 다 해봤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다른 원인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흔하게는 뭐 식도나 어떤 위장 질환, 아니면 당뇨나 이런 신장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입에서 좀 냄새가 난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입냄새의 대부분은 이제 구강 위생이라든지 편도 결석 등등 그런 원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입냄새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비인후과나 치과에 오셔서 이제 모관 상태나 구강 상태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치료를 하시는 게 정확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입냄새를 내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입냄새를 이제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손등에다가 침을 살짝 묻히신 다음에 날아가기 전에 얼른 이렇게 맡아보시면 어느 정도는 좀 가늠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종이컵 같은 데다가 날숨으로 후 분 다음에 좀 맡아보시는 것도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내 구취의 정도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될 수 있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뭐 검사를 하는 병원도 있는데, 그 날숨 중에 있는 일부 입냄새를 일으키는 그 화학 물질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헬리미터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숨을 불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특정 물질의 농도를 파악해서 구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냄새가 더 심해지나요? 뭐 비염이나 축농증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게 원활하지 못하면 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요. 입으로 숨을 쉬면 사실 입은 어느 정도는 이제 침 분비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조금 젖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만 구취가 일어나지 않는데, 입으로 숨을 많이 쉬면 입이 마르면서 이제 냄새가 좀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축농이잖아요. 이제 코 안에 이제 누런 이제 분비물들이 쌓이는 걸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농들이 이제 코 뒤로 넘어가면서 냄새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넘어가면서 뭐 이제 혓바닥이나 혀뿌리 쪽을 자극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입냄새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편도가 도대체 뭔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는 편도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제 코 뒤에 있는 코편도,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편도가 있고요. 이제 입을 벌리시면 목젖 양쪽에 있는 구개편도가 있고요. 혀를 쭉 내밀었을 때 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이제 혀 넘어가는 쪽에 설편도라는 편도 3개가 있는데요. 이 편도들은 이제 일부 우리 이제 몸을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 기능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지만 편도 절제술을 해도 크게 성장하면서 어떤 다른 질환에 뭐 노출될 확률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도에 어떻게 돌이 들어가요? 네, 편도 결석이 이제 마른 결석이라서 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편도가 이제 흔히 말하는 편도는 구개 편도를 의미하는데, 입안에 있는 편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보면 편도가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씩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요. 표면을 보시면 이렇게 균질하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들어간 부분에 편도에서 나오는 각질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뭉쳐지면서 그 안에서 세균에 의해서 어떤 이제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돌처럼 형성이 되고, 거기서 냄새가 좀 나는데, 실제로 뱉었을 때 그 결석을 만져보면 굉장히 쉽게 부스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편도 결석 수술, 후유증은 없나요? 편도 절제술은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건수로는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요. 이제 입을 벌려서 양쪽에 있는 편도를 제거하는 건데, 사실 위치가 목구멍 안쪽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소 마취로는 수술이 좀 어렵고요. 전신 마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술 도구들을 이용해서 양쪽의 편도를 제거를 하고 지혈을 하고 마치게 되는데, 수술 시간은 한 뭐 3,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하루 정도는 입원해서 경과를 보는 게 좋고, 한 일주일까지는 통증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증이라는 게 수술을 이제 환자분들을 여러 번 해보면 개인적인 개개인의 통증의 감수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괜찮다고 이제 밥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일주일 될 때까지도 너무 아프다고 해서 오실 때마다 뭐 다른 약을 이렇게 달라고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편도 수술로 목소리가 바뀌지는 않나요? 목소리는 사실 편도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성대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점막의 진동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공명을 통해서 목소리가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성대가 하는 역할은 목소리를 내고 고음, 저음을 구분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편도 수술은 성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서 뭐 쉰 목소리가 난다든지 뭐 노래를 부를 때 고음이 잘 안 올라간다든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입안 뒷 공간에서 이제 목소리가 한번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울림통의 크기가 조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은 목소리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목소리가 약간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가끔씩 있는 편이긴 합니다. 혹시나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